근데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한 방법,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다이어트를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 오셔서 한두 달 계셔보면 이러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어떤 질병과 마찬가지로 비만도 역시 원인부터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그것을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1996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비만도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만의 문제점을 우선 파악하는 겁니다. 비만의 문제점. 자, 첫 번째부터 7번째 문제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 비만이라고 하는 거, 비만 측정법은 먼저 시간에도 제가 어느 정도 알려드렸고, 비만은 그냥 보기에 뚱뚱하다 하면 다 비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체의 기능의 능력이 저하됩니다. 몸이 둔해지고 체중으로 인한 관절염, 그리고 또 활동 능력 저하. 그러니까 보통 집을 짓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될까요? 지붕이 튼튼해야 될까요? 지붕은 사실 비 안 맞고 좀 견뎌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기초는 튼튼하지 않은데 위에서 막 무겁게 하중을 이렇게 누르면은 어떻게 되죠? 관절염 걸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아줌마에서 좀 할머니 쪽으로 그 정도 가시다 보면 거의 다 관절염이 있어요. 네, 체중은 많이 나가고 상체 비만이 생기면서 아래 하체가 버텨주는 부분이 굉장히 무리하게 돼요. 근데 그 관절염이 50대, 60대, 70대 걸리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30, 40대, 40대, 50대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자,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이제 살이 찌게 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중 1kg당 혈관 1kg가 증가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몸무게가 정상 체중을 넘어섰을 때, 뭐 정상 체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살이 찌면 혈액도 많아지고 혈관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늘어나면 좋은데 살이 찌면은 반드시 혈관이 좁아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비만을 갖게 되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면 대부분이에요. 네, 혈관이 좁아져요. 그러면 심장에 부담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개념에서 살이 찌면 심혈관 질환에 되게 심각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몇 프로를 더 빼는 거, 그래야 심장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세 번째, 혈관의 탄력이 감소돼요. 우리 몸에는요, 이 지방에 의해서 혈액이 이제 활동성이 달라집니다. 지방에 의해서. 그러니까 혈관에 지방이 많이 축적하게 되면 혈액의 활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체중이 만약에 내가 60kg 나갔는데 64kg 나간다, 그럼 4kg 증가죠. 4kg 증가가 되면 혈압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15가 올라가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요. 이 정도의 몸의 변화가 생긴다. 네 번째, 체내 대사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영양 과잉 섭취, 즉 이거는 뭐냐면 탄수화물이 과잉되거나 단백질이 과잉되거나 아니면 지질이 과잉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인슐린 과다 소비, 과다 분비, 뭐 이런 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요, 비만인 사람만 들어야 될 강의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몸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기본 대사니까요.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과다 지방이 침착하는 건데요. 흉부나 복강내 복벽에 지방이 침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흉곽 압박으로 인해서 호흡이 얕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밥 많이 먹어도 숨쉬기 힘들지만 살이 많이 쪄도 숨쉬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간,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요. 특히 간에 지방이 직접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냐면, 이 간에 뭐가 쌓인다 그랬어요? 지방간이 쌓인다고요. 지방간이 쌓이는데 거의 대부분 표준 체중을 넘어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혈관의 문제, 혈당의 문제,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신장도 안 좋아져요. 그리고 담석증에 생길 위험도가 훨씬 더 프로테지가 높습니다. 7번째, 감염성 문제예요. 면역력이 저하되고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에 잘 걸려요.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전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비만의 결과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았죠? 네, 비만의 결과 뭐 말고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우리 알기 위해서 좀 찾아봐야 돼요. 그 중에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먹거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있어요.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열량의 중심입니다. 많다는 게 아니고요, 칼로리가 많다는 게 아니고 칼로리를 예해서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토탈 푸드라고 해서 전제식이에요. 탄수화물을 먹되 어떤 걸 먹어야 된다? 현미나 통밀이나, 이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풍부해져야 돼요? 섬유소들이 풍부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거, 포만감이 생깁니다. 네, 포만감. 자, 포만감 대비 열량이 높으면 위험해요. 이 말은 뭐냐면 새우깡 한 봉지나 뭐 과자 하나를 먹으면 거기에 칼로리가 뭐 50이 될 수 있고 60, 뭐 150, 500, 400, 500 이렇게 넘어가요. 네, 400칼로리가 넘어가요. 그러면 새우깡 하나 먹고 여러분 버틸 수 있나요? 포만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나?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렇죠? 그런데 토마토는 칼로리는 적거든요. 충분히 먹어도 포만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좀 가세요? 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보세요. 자, 육식을 한다고 무조건 근육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건강에서 가장 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건요, 물론 보디빌더하고 막 근육 많이 나온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종아리를 만져봤을 때 종아리가 딱딱한지를 봐야 되고, 내가 활동을 충분히 하는 부위에 근육이 딱딱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동을 많이 하거나 산을 많이 올라가면 반드시 종아리가 딱딱해져야 돼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해도 종아리가 딱딱해지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몸이에요. 간이 나쁘다는 몸이에요. 네, 간이. 근데 이 단백질이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분해되겠죠.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그러면서 소화 적합하기 위해서 이제 잘게 이제 분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4칼로리를 만들려면 단백질에 1g 필요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해산물인 암모니아와 요산이 발생합니다. 간과 신장에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단백질 식사, 그러니까 저탄수화물이라든지 아니면 고단백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단백질을 과하게 열량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암모니아와 요산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칼로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칼로리의 근본적인 부분은 어디에서 섭취해야 되는지를. 자, 그 다음에 지질은요, 열량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이 지질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대비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칼로리가 배가 나와요. 배 이상 나와요. 배 이상. 굉장히. 그래서 튀김 음식 많이 먹거나 아니면 치킨, 통닭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통닭 드시면 절대 살 못 뺀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아무리 운동해도 통닭 하루에 한 마리씩 먹으면 큰일 납니다. 네. 자, 그래서 지질로 형성된 그 고기류라든지 튀김 음식이라든지 뭐 그런 기름을 많이 넣어서 한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네, 칼로리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만듭니다. 여기 보세요. 일례로 과자류 종류, 뭐 새우깡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뭐 기름기로 튀겨서 만든 과자류들은 90g 정도가, 보통 이제 과자에 90g 아니면 45g 정도 이렇게 써 있다고 하면 200칼로리, 90g 450칼로리예요.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과자의 대부분을 보면요, 트랜스 지방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과자류들이 대부분 튀김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한 봉지 먹었을 때 해로움이요, 정말 많다고요. 그냥 해로운 거 다 떠나서도 포만감의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과자 한 봉지 뜯어서 먹는 거, 이거 정말 최악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그래도 젊은 사람이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내 유전자에 의해서 유지돼 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안 돼요. 근데 이 과자를 먹어도 난 살이 안 찐다? 그럼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역시. 과자 한 봉지 정도면요, 대부분 1인분의 칼국수를 먹는 것과 동일합니다. 좀 감이 잡히시죠? 이제 무슨 말인지. 자, 옆에 보시면, 자, 여기 지방 100g을 먹었을 때 쭉 보세요. 맨 끝에 칼로리가 나옵니다. 버터를 100g 먹었을 때 723칼로리를 섭취하는 거예요. 열량, 순수 열량. 그리고 치즈를 100g 먹었을 때 312칼로리, 햄버거 100g 먹었을 때 255칼로리. 자, 그 다음 소고기 100g 먹을 때 180칼로리. 재밌는 것은요, 이 계산이 뭐냐면 이 칼로리가 얘네들을 통해서 많이 섭취되잖아요. 그럼 비교적 우리가 다른 음식을 먹어서 좋은 성분들을 섭취하는 것을 방해해버려요. 자, 그런데 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쌀밥까지만 해도 140칼로리가 나와요. 흰밥 같은 경우. 근데 쭉 내려와서 보면 오이나 물미역을 보면요, 100g에 오이가 19칼로리밖에 안 돼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미역 같은 경우는 9칼로리밖에 안 되고요. 식품에서 얻는 에너지, 즉 열량을 우리가 이걸로 좀 계산을 하면서 먹어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드셔왔던 음식의 칼로리를 오늘 다 그냥 힘들게 그냥 타이핑을 해왔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외식을 했을 때 1인분 기준이에요. 1인분. 네. 김밥 한 줄 270칼로리가 나와요. 잔치국수 1인분이 350칼로리가 나오고, 수제비 380칼로리, 물 냉면 440칼로리, 비빔냉면 530칼로리. 점점 먹을 게 없어져 이제. 네. 설렁탕 470칼로리, 짬뽕 490칼로리 1인분에. 이거 되게 많은 거거든요. 하루 우리가 여자분들 2000칼로리면 충분해요. 그리고 암 많은 분들은 한 1800칼로리면 되지 않을까? 1600칼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한 2그릇 먹으면 하루 끝이에요. 그 다음에 볶음밥 620칼로리, 짜장면 650칼로리, 오므라이스 720칼로리, 그 다음 더 높아지면 돈가스 980칼로리. 그 다음 충격적인 거예요. 통닭 1인분에 2664칼로리예요. 통닭 이거 1인분만 먹으면 하루 열량이 충분하다. 근데 여기 통닭 못지않게 다른 거 되게 많거든요, 사실. 지금 왜 살이 쪘는지 아시겠죠? 살이 찌신 분들은. 충분히 실감이 되시죠? 네. 이거를 해결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제목은 무조건 다이어트를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 중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성공하지. 그냥 막 금식 열흘 하고 20일 하고 30일 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비만의 원인을 찾아서 진단해서 해결하자. 7가지. 첫 번째, 먹는 습관입니다. 열량이 과한 식품을 좋아하지 마세요, 앞으로. 열량이 비교적 과한 것이 맛있거든, 사실은요. 네. 껍질이 없으니까 맛있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달달하고, 네, 이런 거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먹는 습관에서 진짜 무서운 게 간식이에요. 간식, 늦은 저녁 식사, 과식, 폭식, 정제 가공식.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자, 게으른 생활 습관. 그 다음에 활동 부족. 식사 후에 막 TV 보고 막 하는 거, 그런 행동. 쉽지 않은 습관, 운동 부족.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규칙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규칙적으로 뭐라도 해야 된다고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유전적 결함이 있어요. 양 부모가 비만일 경우에 자녀분이 비만이 될 확률은 유전적 결함에서 7, 80% 돼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한쪽만 비만인 경우에 4, 50%. 근데 문제는 부모가 비만이 아니라도 7, 8%가 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엄마 아빠의 유전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 아빠의 라이프 스타일, 식생활 있죠? 그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스트레스예요. 네, 갈등, 열등의식, 소외감, 욕구 불만, 우울장애, 애정결핍,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어떤 문제 있잖아요. 왜 나만 미워하지? 왜 난 싫어하지? 막 이렇게 혼자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데, 왜 쟤는 나 저렇게 보냐고 막 이렇게 혼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부부싸움을 하면요, 싸우고 나서 왕창 드시는 분이 있고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왕창 드시는 분들은 100% 사신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가 요구를 합니다. 뇌가 탄수화물을 막 요구해요. 먹을 것을 요구해요. 그것을 뭐 하려고? 해소시키려고. 그렇게 되면 과식이 유발되면서 폭식하게 되고
사시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중추 신경 이상이에요.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서 이제 식욕을 조절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손상을 당하게 되면 이제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종양이 있거나 감염이 되었거나 혹은 또 외상을 입게 되면요, 역시 조절이 안 돼요. 이래서 비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섯 번째 내분비 요인이에요. 호르몬 복용의 문제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인슐린 과잉 분비. 일곱 번째 약물. 보통 이제 약을 잘못 먹어서 비만이 된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면역 치료제, 그리고 항우울제, 뭐 신경 정신과 약, 그리고 또 피임약, 이런 것들이 체중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지금 찾아왔어요. 이제 이 정도만 찾아도 금식 안 해도 뭐 여러분들이 특별한 어떤 큰 노력 안 해도 이것만 해결해도 누구나 다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